전선면과 전선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 성질이 다른 공기는 서로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그렇지, 안 섞이겠지. 네, 그래서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네, 경계면. 안 섞이니까 경계가 생길 거 아니야. 네, 네, 그래, 요걸 전선면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전선은 자,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 자, 요것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네, 실험을 한번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네, 자, 우리 수도에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네, 자, 이렇게 왼쪽에 찬물, 이렇게 오른쪽에는 더운 물을 뒀다고 해볼까요? 네,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찬물에는 파란색 물감을 타고 그 다음에 더운 물에는 빨간색 물감을 이렇게 쭉 풀어놨다고 해봐.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중간에 칸막이를 들었다고 해보자. 칸막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더운 물은 밑으로, 아니, 더운 물이 위로 가고 찬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 그렇게 되려면은 우선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찬물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더운 물이 위로 가려고 하면서 요런 네. 경계가 생겨. 음, 요런 경계가 생기는데 이 경계를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지. 아, 근데 이 전선면이 요 바닥에 닿았지, 여기. 네, 요 부분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 그러고 아, 나서 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어, 완전히 이렇게 말, 뒤집어지죠. 네네네, 이게 더운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 네, 찬물이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 버려. 이럴 네, 경우는 전선이 없어졌지. 네, 이럴 경우 전선의 소멸이라 불러요. 아, 이럴 경우는 전선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선의 종류를 한번 배워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게 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뾰족하게 그래요. 네, 자, 요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어, 전선이. 네, 근데 여기에서는 찬 공기가 뾰족한 뒤쪽이 찬 공기가 있고 네, 요 앞쪽이 더운 공기가 있어. 네, 근데 비는 어디서 오냐면 자, 우리 앞에서 구름 얘기했잖아, 구름. 네네, 구름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구름 발생한다 그랬지. 네, 여기처럼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니까 구름이 발생을 해. 그러면 비는 어디서 오냐면 요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가 와 주로. 이게 강수구역이야. 자, 강수구역. 비가 오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은 네, 자, 이렇게 뭉툭하게 그려요. 네, 자, 그리고 요 뭉툭한 놈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 자, 여기서도 요 놈이 더운 공기가 있고 네, 여기가 찬 공기가 있어. 자, 비는 어디서 오느냐?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와요. 자, 아,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네,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의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다르지. 네네, 달라. 그러니까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좁은 구역에서 비가 오는데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넓은 구역에서 비가 오게 돼. 음, 자, 요게 온난전선이고 그 네, 다음에 세 번째가 정, 정체전선. 네, 정체전선은 자, 이렇게 뾰족한 놈하고
둥근 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세력이 비슷하면 어때? 체력이 비슷하면. 멈추겠지. 네네. 아, 그래서 그쵸. 네. 정체한다. 그래서 정체전선이라고 불러. 어, 근데 자, 여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네. 자, 그러면 비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 찬 공기. 그래,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 오니까 이쪽에서 비가 오겠지? 네. 자, 잘 봐봐. 그림을 잘 보면은 뾰족한 놈 뒤에서 비 오고 네.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 오잖아. 네. 그래서 정체전선도 역시 뾰족한 놈 뒤쪽, 음,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가 오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회색 전선인데, 자, 회색 전선은 같은 방향으로 만난 거예요. 네. 자, 요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근데 이 그림은 여기도 찬 공기, 이 앞에도 찬 공기가 있어. 그러면 비는 앞에서 배웠듯이 뾰족한 놈 뒤에서 비 오고 네. 뭉툭한 놈 앞에서 비가 오지. 네. 요렇게 양쪽에서 다 비가 와요. 자, 그럴 때 요거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볼 거야. 이렇게. A, B. 자, 이렇게 A, B를 자르면은 단면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네. 자, 이게 지표인데, 자, 요렇게 단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런 단면을 할랭형 회색이라고 불러요. 자, 가장 아래에 있는 놈의 온도가 제일 낮겠지. 네. 아래 있으니까 얘도 찬 공기고, 봐, 얘도 찬 공기, 얘도 찬 공기야. 네. 근데 누가 더 찬 공기냐라고 하면 누가 더 찰까? 안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더 찬 공기. 네. 그리고 여기는 더운 공기가 위로 뜬 거예요. 네. 그러면 비는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난 곳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에서 다 비가 오겠지. 음,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할랭형 회색이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면이 이렇게 돼. 이게 온난형 회색이라고 불러요. 음, 자, 그럴 때 요것도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인데 더 찬 공기는 오른쪽이 더 찬 공기. 아, 그 다음에 역시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난 곳에서 구름이 생기니까 비는 앞뒤에서 다 오게 되죠. 자, 요게 우선은 전선의 종류야. 네. 전선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가 찬 공기인지 어디가 더운 공기인지 어떤 공기와 어떤 공기가 만나서 이동 방향은 어떤지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 지난번에 열대 저기압이라 그래서 태풍을 배웠죠? 네. 이제 지워되지? 네. 온대 저기압을 배워볼 거거든. 네. 저기압의 두 번째 이제 온대 저기압을 따로 배워볼 거야. 네. 자, 온대 저기압의 첫 번째 발생은 태풍의 발생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지? 어, 태풍은 그 해수면. 자, 위도에서는 5도 내지 25도 부근이라 그랬잖아. 아, 적도가 네네네네. 아니고. 네. 5도에서 25도. 편서풍대에서 만들어져요. 특히 편서풍대에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서는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는 곳. 한대 전선대에서 주로 온대 저기압에 만들어져. 이게 한대 전선대가 어디냐면 위도 60도 부근이에요. 네. 자, 그리고 편서풍대는
위도 30도에서 60도가 우리 편서풍대라고 부르거든.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에너지원이야. 자, 에너지원. 우리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라고 했었지? 어, 태풍의 에너지원이 어, 수증기의 응결열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은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져. 근데 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라고 불러요.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자, 요렇게 우선 알아두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네. 번째는 이동. 자,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의 특징이에요. 편서풍이 불거든. 우리나라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하니까. 네. 1년 내내 변함이 없이 서풍이 불어, 서풍. 자, 모든 하늘의 구름은 바람 따라 움직이지. 네. 바람 따라. 그러면 바람 따라 움직이면서 일기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야? 어, 바람 따라 움직이니까 고기압일 아니, 경우에는 이 서풍이 분다고. 아, 서풍이요? 우리나라는 서풍이 부는 지역이야, 1년 내내. 네네네. 그러면 서쪽. 어느 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네.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전선을 가지고 움직여요. 네. 자, 열대저기압은 전선이 없다 그랬죠? 네네. 얘네는 전선이 있단 말이야.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압선은 우리가 타원형으로 성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성글다 이거는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야. 네.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이렇게 남서쪽과 남동쪽으로 이런 현상이 있고 등압선은 이렇게 나타나요. 아, 이런 형태. 온대저기압. 네. 이게 온대저기압의 특징이야. 자, 우리가 태풍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랬지만 온대저기압은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발생 과정은 자, 요거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아무튼 그냥 순서대로 그 몇 개만 한번 알아본다면 맨 처음에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질 때 정체 전선 먼저 만들어져요. 자, 정체 전선이 이렇게 뾰족한 놈은 남쪽으로 가려고 하고 뭉툭한 놈은 북쪽으로 가려면서 이게 찬 공기, 이게 더운 공기인데 찬 공기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더운 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불러요. 자, 파동 시작이라는 말은 저 찬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해? 찬 공기는 더운 공기 항공기는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 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더운 공기는 또 찬 공기 위로 뜨려고 하죠. 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게 파동 시작이 된다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발달한 상태인데 온대저기압이 가장 발달한 형태는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발달한 거고, 네 번째는 자, 부분 폐색이 일어나요. 네. 자, 부분 폐색은 요 앞에 여기는 가깝지, 요 사이가. 네. 여기는 멀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가까운 데부터 만나요. 두 개가.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하고 만나고, 요게 뾰족한 놈, 요게 뭉툭한 놈. 이렇게 된 경우를 부분 폐색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이게 전선이 소멸된 거야. 자, 이렇게.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전선 그림 그렸던 거 이렇게 수조에 반반씩 이렇게 채웠던 그림이 있었지. 네. 제일 처음 게 이 그림의 형태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자, 요걸 칸막이를 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네로. 하고 이건 뜨려고 한다. 요 두 번째 그림. 네. 그 다음에 요 한랭. 그림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더운 물, 이게 찬물 이렇게 된 경우지. 네. 이게 완전 폐색이 일어나면 이렇게 전선이 소멸하는 거를 의미해. 자, 이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특징을 배울 거예요. 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이것도 지워도 되죠? 네. 자, 저기압 중심으로 여기가 한랭 전선, 그 다음에 여기에 온난 전선. 네. 자, 이렇게 전선이, 이게 온대저기압이 가장 발달한 형태.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요거를, 자, 바람은 북반구에선 저기압 쪽으로,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맞죠? 네.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강수구역, 비가 오는 지역은 뾰족한 놈 뒤에서 비 온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 온다 그랬죠. 네. 여기가 강수구역이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역을, 여기가 가, 요 가운데가 나, 요 앞쪽을 가라고 해보고. 네. 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알겠지? 네.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야. 요걸 A 다시로 잘라보자. 자른 단면을 앞쪽에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단면이 나오냐면, 자, 요런 단면을 갖는 게 한랭전선. 그 다음에 요 단면을 갖는 게 온난전선이야. 자, 여기가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죠? 네. 여기도 요게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 네. 근데 찬 공기는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고, 요 오른쪽도 이렇게, 이게 이동 방향이거든. 네. 그러면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자, 만나면서 요게 전선면이죠? 네. 여기도 요게 전선면이 돼요, 전부. 자,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면? 전선. 여기가 전선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거를 보면은,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만나면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겨요. 이게 저군이 생기는 거예요, 저군. 그러면 비가 오는 건 여기에서, 구름이 있는 곳에서 비가 오겠지? 네. 여기서 비가 와요.
근데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네. 이게 타고 올라요. 이게 충운이야. 자, 충운형은 이렇게 넓은 구역에서 비가 오네. 음, 요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한랭전선은 전선면 급하고 네. 이동 속도 빨라요. 아, 그런데 온난전선은 전선면이 완만하지? 네. 완만하고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선 통과 후에 네. 좁은 구역에서 이동 속도 빠르니까 단시간, 그 다음에 적운이니까 강한 비 또는 소나기, 소나기라고 해도 돼. 네. 강하게 비가 내려요. 전선 통과 후에. 그런데 얘는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느리게 이동하니까 장시간, 이슬비 또는 약한 비라고 할 수 있어요. 약한 비. 이슬비 또는 보슬비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자, 가운데 지역은 어때? 맑지? 지금 더운 공기가 있잖아. 요 가운데는 네. 더운 공기거든. 자, 더운 공기 있는 곳에 찬 공기가 들어오죠. 왼쪽에서. 네. 그러면은 이 전선이 통과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선 통과 시 기온이 어떻게 될까? 음, 기온은 낮아지지. 찬 공기가 오니까. 네. 그 다음에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기압은 상승을 해. 음, 그 다음 온난 전선이 통과 시에는 통과 시 오른쪽에는 찬 공기가 있는데 이 찬 공기가 왼쪽에 있는 더운 공기로 밀려난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을 하고 기압은 하강을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랭 전선이 통과할 때는 바람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한랭 전선이 통과하면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선 통과 시 얘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형태로 바람의 풍향이 바뀌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 북반구에서 태풍이 지나는 중심의 오른쪽은 태풍 네. 중심이 지나는 오른쪽 방향은 위험반원이라고 안전반. 그랬죠? 네, 네, 네. 위험반원에서는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지? 어, 순향한다 그랬잖아. 순향. 네, 네, 네. 순양. 그 시계 방향. 그렇지. 시계 방향이라 그랬지? 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온대저기압에서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표현해 줄 거거든. 자, 시간 경과에 따른 다 지역의 풍향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이렇게 한번 봐봐. 자, 지금 저기압이 지금 현재 요렇게 있잖아. 네. 그리고 다 지역은 여기가 다지. 네. 그러면 요 기압, 요 저기압은 편서풍, 이게 편서풍 방향이거든. 이게 이동 방향이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동한다. 자, 저기압이 이쪽으로 왔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끼니? 음,
지금 이 지역은 변함이 없잖아. 다 지역이라는 거는 지역이니까 변함이 없어. 근데 네. 이 온대 저기압은 바람 따라 이동한단 말이야. 아, 네네네. 그래, 바람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왔어, 일로. 그러면 가운데로 꼈잖아.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게 이쪽까지 이동하면은, 봐봐. 이렇게 되니까 한랭전선도 지나잖아. 네네. 그렇게 변한다고. 음, 그러면 요 오른쪽이야. 이 오른쪽. 이 오른쪽은 어떻게 변하냐면, 자, 전선이 차례로 통과를 해요. 네. 온난전선 통과한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해. 그리고 풍향이 얘도 시계 방향으로. 네. 이것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태풍처럼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이 위쪽은 왼쪽은 전선 통과가 없어요. 전선 통과 없고 온도 변화도 별로 없거든. 네. 그리고 왼쪽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자,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자, 요 지역을 왜 과지역은 선생님이 과지역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첫 번째 그림, 저기압이 첫 번째 위치에 있으면 무슨 풍이 불어? 남동풍이 불죠. 네. 그 다음에 가운데로 끼면은 무슨 풍으로 변해? 남서풍. 그렇지, 남서풍으로 변하잖아. 그 다음에 자, 한랭전선이 지나버렸지. 네, 한랭전 지나면 북서풍. 그러면 무슨 풍으로 변해? 북서. 북서풍으로. 요 풍이잖아, 요 풍. 이게 북서풍이잖아. 네네네. 이걸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한 거야? 시계 방향으로. 네네. 시계 방향.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오른쪽은 역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이게 전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전선 내용에 몇 가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 봐봐. 우리가 구름은 어느 때 발생한다 그랬었어? 어, 구름은 그 수증기, 공기가 상승할 공기, 공기가, 네, 은결해가, 공기의 상승이야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잘 발생하는데 우리 그 이제 온혁이가 보내준 자료에 보면은 네, 한랭전선은 이렇게 된 한랭전선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이렇게 된 한랭전선이 있거든. 네, 이게 더운 공기, 이게 찬 공기였잖아. 네네. 이 두 개 그림 중에 누가 활성화되는 거야? 활성화되는 거요? 그러니까 구름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 게 어느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 위에 거. 그치? 네, 네, 위에 거에. 자, 보내준 자료를 선생님이 한번 봐줄 테니까 한번 봐봐.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랭전선이, 활승이라고 나 있네. 활승. 이게 활성, 활승 전선. 네, 맞지? 활승 한랭 전선 이렇게 나오지 않아? 236페이지. 네, 236페이지. 아, 네, 활승 어, 한랭전선. 활승 승자가 무슨 승자냐면 이게 오를 승자예요. 네,
그래서 더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활승 한랭전선이라고 부르고 네. 거기에 활강이라고 나왔지. 네. 내리. 이 강자가 내릴 강자야. 네. 그래서 내려올 때는 활강 한랭전선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근데 두 전선 중에 누가 더 구름이 잘 만들어져요? 활승. 네, 활승이. 그 다음에 온난전선도 봐봐. 온난전선도 자,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것도 역시 활승 온난전선, 이거는 활강 온난전선. 그랬을 때 역시 구름은 활승 온난전선에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진다. 네. 이해됐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상현상이 활성을 띠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중간 네. 설명에. 네. 전선상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이 활성을 띠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네. 거기에서 난기의 상승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가 기상현상이 활성을 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알아냈냐면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발생한다는 걸로부터 알아낸 거잖아. 네. 이게 전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단 종류에 따른 지리적 분류를 보면 북극전선, 한대전선, 적도전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지. 네. 그거는 위도 몇 도에서 만들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돼. 네. 자, 적도전선은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이고 한대전선은 자 30도에서 60도. 아까 우리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네. 60도거든 그게. 한 대는 30도에서 60도. 네. 거기가 이제 북극전선은 극이죠. 극.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북극전선은 90도. 한대전선대는 60도. 그리고 자 적도전선은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는 0도 적도에 해당하네. 네.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것들이 다 거기에 설명이 돼 있네. 네. 그리고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자 거기에 보면은 폐색 전선의 단면 나오죠. 233인가 200. 네네. 33쪽. 거기에 아까 선생님 폐색 전선 단면 3개, 2개 그려줬지. 네. 온난형 폐색과 한랭형 폐색에서 가운데 게 한랭형 폐색이고 거기에 보면은 왼쪽이 최한기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네. 그게 더 찬 공기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아래에 있는 공기가 찬 공기인데 그 중에 최한기는 더 찬 공기. 알겠지?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다 됐네? 봐봐 전선도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버리잖아. 네. 이렇게 해서 전선. 자, 혼자 공부할 때 전선하고 지금 들은 거하고는 어때요? 쉬워요. 이해가 더 잘 되는데요. 이게 훨씬 더 쉽지.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몇 개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네. 이 속담하고 일기를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봐봐. 네. 우리 선조들은 자 이런 방법을 썼어요. 관천망기법. 자, 관천망기라는 말은 본다. 하늘천을.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었어.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편서풍 때문이다라는 거를 알면은 만약에 자, 무역풍. 무역풍은 동풍이거든, 동풍. 네. 자, 그러면 동풍이 부는 지역과 서풍이 부는 지역은 일기현상이 반대로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서풍이 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일기는 이런 원리가 작용해요.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하는 일기 동진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근데 동풍이 부는 지역은 일기는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동쪽. 그러면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서쪽. 이동하고요. 네네. 서쪽으로.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일기가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와.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나가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서쪽의 상태가 어떤지 이 서쪽에 있는 게 나를 지나겠지. 네. 그러니까 서쪽의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게 일기 동진의 원리, 즉 편서풍 때문에 이 선조들이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이었어요. 몇 가지, 8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네. 아침 무지개가 떴다. 아침 무지개. 아침에 태양은 동쪽으로 뜰 때 서쪽 무지개거든. 네. 자, 서쪽의 무지개란 얘기는 서쪽이 굉장히 물방울이 많아요. 다습해. 그러면 이 다습한 공기가 나를 지날 거야. 그러면 날씨는 어떻게 되겠어? 흐리거나 네. 비가 내리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 무지개는 네. 동쪽 무지개예요. 자, 그러면 동쪽에는 공기가 굉장히 다습한데 서쪽에 태양이 그대로 비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쪽이 맑음이야. 여기에서는 네. 서쪽 맑음. 그러면 내일 날씨는 맑음이죠? 네. 서쪽 날씨가 지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뭐가 있냐면 유난히 네. 붉은 저녁 노을. 우리가 하늘이 서쪽에 해가 질 때 보면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을 때가 있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쪽에 먼지가 많은 거예요. 먼지 때문이야. 그러면 서쪽에 공기 중에 먼지가 많다는 얘기는 건조야, 가습이야. 건조. 건조지? 그러니까 네네. 건조한 공기가 나를 지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비가 내리진 않겠죠. 네네. 그 다음 네 번째, 마파람. 우리나라에서야 마파람. 이건 남풍이라는 순 우리나라 말인데 네. 마파람이 분다, 남풍이 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 혹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한다라는 속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한다. 개가 바닷개거든, 바닷개. 아, 바닷개는 눈이 이렇게 꼭 이렇게 서 있잖아, 이런 거. 네네. 이렇게. 근데 요 눈을 마파람이 불자 이렇게 눈을 감춰. 그 얘기는 뭐냐면 남풍이 부는데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막 눈을 때리면 안 되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남풍이 불어요. 아, 그러면 서쪽에 저기압이 있잖아. 네. 저기압이 나를 지날 거야. 그러면 뭐겠어? 흐림.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지. 네. 그 다음에 제비가 낮게 난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경우 뭐냐면 지렁이들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은 막 지렁이들 막 땅에 올라 있는 거 본 적 있어? 네. 그 지렁이들 잡아먹기 위해서죠.
왜냐면 지렁이는 피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잠겨 있으면 호흡을 못 해. 그러니까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거거든. 흐리거나 비야. 그 다음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쉰다라고 보자. 어, 그러면 이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 물에. 네, 그럼 우리 콜라나 사이다 뚜껑 따는 순간 녹아있던 기체가 빡 빠져나가지. 네, 네. 그것처럼 기압이 낮아지면 물에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가. 음, 저기압이란 뜻이거든. 네,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했어? 흐리거나 비겠지. 네. 그 다음에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려. 자, 이 경우가 이게 뭐냐면 어떤 산이 있다고 보자. 근처에 산 속에 절이 있는데 네, 절에서 시간이 되면은 종을 쳐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종소리가 잘 들리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들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는 우리 속담 중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속담 있지. 네, 낮에는 소리가 굴절해서 위로 올라가. 밤에는 내려오고. 네. 그러면 낮에는 위에서 듣고 밤에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인데 이 소리는 굴절하지 않고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야. 음, 이러려면은 위와 아래에 온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아, 무슨 얘기냐면 일교차가 작다야. 자, 아, 일교차가 큰 날은 어때? 태양이 뜨기 전에는 쌀쌀한데 태양이 뜨면은 매우 더워요. 네, 이거는 일교차가 크면 맑은 날인데 이거는 네, 일교차가 작으니까 흐리거나 비 이렇게 예상해야지. 그 다음에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네. 건충은 때문이야. 건충은 이거는 온난 전선이 접근할 때 일어나거든. 자, 온난 전선이 접근한다. 그 앞쪽에서 무슨 비가 내려? 약한 비가 내리죠? 네, 네. 그래서 흐리거나 비. 이런 것들이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음, 자, 이런 것들이 다 일기에 관한 현상들이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은 조금 더 우리가 어, 면접을 본다든지 하면은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 음, 그러니까 뭐 면접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전선에 대해서 딱 하나만 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는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 네, 네, 그랬을 때 설명을 제대로 누군가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면접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기 어차피 해양 기상학 쪽에서도 해양 쪽에 일기 현상을 하늘을 보고 일기를 알아내야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생님이 본적이하고 그 원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은 다 된 것 같아. 네, 그러면 한번 또 쭉 살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시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그거 한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봐봐. 그 아마 네. 선생님이 딱 볼 때 해양 기상학에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면접관이라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자, 배를 이제 선박을 몰고 가다가 네, 우리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하려면 그 통신을 할 거 아니야. 어디에서 태풍이 어느 위도에서 발생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네, 배의 이동 속도보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네, 네, 그러면은 배가 태풍으로부터 피해야 하는데 네, 어차피 피하지 못하고 태풍에 삼켜질 수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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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태풍 중심에서는 중심은 피해가야 되잖아. 네, 네, 왜냐하면 중심에서는 삼각파도가 일어나거든. 네, 그 선박은 삼각파도에 말리면 그냥 무조건 그냥 침몰이야. 네, 그런데 만약에 안전반원 쪽으로
지나갈 것 같다. 그럼 안전반원에서 배는 어떻게 항해를 해서 태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하는 거지. 네. 그거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선수를 아니지. 안전반원에서는 선수의 바람을 두면 안 되잖아. 어? 그건 위험반원이잖아. 네. 아, 안전반원에서 있을 때는 그 선 위에 선 위쪽에 바람을 맞게끔. 그렇지. 그렇게 네. 해서 태풍의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네네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